일단 용액 단원에서는 너희들한테 요게 나와. 분자 간의 힘. 원자 간의 힘과 분자 간의 힘이 달라. 그래서 너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자, 끓는 점이란 얘기를 쌤 잠깐만 먼저 할게. 끓는 점. 막 안 적어도 돼. 지금 상황은. 끓는 점이라는 게 있는데, 끓는 점이라는 것은 누가 액체가 기체로 어디에서? 액체의 표면에선 당연하고 내부에서 날아가고 있을 때야.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바깥쪽에 분명히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 바깥쪽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외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열을 해야만 돼. 가열을 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안에서 내부에서도 밖으로 나갈게.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온도가 끓는 점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끓는 점은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기준 끓는 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기준 끓는 점은 외부에서 힘과 안에서 나가려는 힘이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기준 끓는 점은 증기 압력과 외부에서 기압이 기준이 1기압일 때거든. 대기압이. 그래서 증기 압력이 1기압과 같아질 때의 그 상태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 할 거다. 라고 되는데, 나 정의 이렇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뒤에 다시 할게. 그럼 끓는 점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끓는 점을 어떻게 하느냐? 입자, 그 입자는 분자야.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입자들 저것끼리 당기는 힘이 굉장히 커. 친하단 말이야. 그러면 와 화난다, 열받아 딱 나가지 않을 거라고. 이랬지?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되게 친한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좀 심하게 과하게 놀려. 와 저 말 놀려도 되나 싶어도 괜찮아. 관계가 유지가 돼. 그치? 그런 것처럼 입자 사이 인력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탁 나갈 때 온도가 엄청 높다는 거지. 그래서 끓는 점 TB라고 써요. Boiling temperature. 끓을 때 온도. 과학자들은 거창하게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TB. 쌤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쓰는 거다.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크다. 이걸 명심을 해야 돼. 이걸 명심을 하고, 그럼 쌤이 분자 사이에 힘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힘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데 그 힘이 첫 번째 H본드,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 결합. 그 다음 무슨 힘? 쌍쌍힘. 쌍극자 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산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얘들이 점점 이 힘이 큰 거고, 얘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관계로 이야기하면 분산력이 가장 크고 쌍쌍힘이고 이거는 H본드고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러면 모든 분자가 가지는 건 분산력이야. 언제라도 모든 분자가 가졌습니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쌍쌍힘, 쌍극자 힘인데 요거는 어떻게 극성 분자하고 가지는 힘이다. 우리가 끓는 점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분자만 들고 이야기할 거야. 극성 분자, 쌤, 그게 뭐예요? 쌤이 이렇게 이야기해. 극성 분자는 비대칭 구조의 분자라고 이야기해. 그럼 우리가 비대칭 구조, 쌤, 혹시 쌍극자 모멘트, 맞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비대칭 구조다. 그럼 비대칭 구조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냐면 NH3, 암모니아, H2O, 물 분자. 그런데 얘들은 비대칭 구조이면서 불구하고 수소 결합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수소 결합도 갖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갖고 있고, 얘는 비대칭 구조인 분자가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생겼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했지.
쌍극자 모멘트는 사실은 기원 어디냐? 전기 음성도야. 노벨상 받았는 폴링 이야기는 전기 음성도. 원자들끼리 공유결합할 때 전자쌍을 공유하다 같이 쓰다 켜놓고 내가 좀 당겨. 내가 마이너스 좀 큰 거. 얘가 당겨낸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를 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 물 분자면 수소에다가 산소에다가 수소. 이렇게 적지만 사실은 얘는 어떻게? 물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중심 원자가 산소였고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나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더라. 그래서 그림이 좀 되게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수소 말고 얘들은 안 보여. 비공유 전자쌍은. 그래서 물 분자끼리 하기 전에 물 분자 안에서 수소끼리 이루는 이게 104.5도였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맞지? 양쪽을 딱 잡으면 아래 위는 위아래. 그래서 극성 분자다. 그럼 얘들은 쌍극자 힘도 있다. 근데 이건 좀 특별해. 완전히 보면 핸드폰 이렇게 되는데 FON과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다른 분자, 이거 분자다. 다른 분자에 있는 FON과 결합하는 힘, 이게 수소결합이다. 수소결합. 너희는 수소결합은 언제 들어봤고 수능에서 언제 볼 수 있느냐? DNA. 염기간의 힘. 염기간의 수소결합이다. 됐지? 그렇게 됐었는데, 그럼, 자, 이렇게 된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물 분자 있었지. 물 분자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 두 개가 전자쌍을 공유할 건데, 산소가 좀 힘이 세.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 산소가 힘이 세.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그래서 물 분자 하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부분이 4개인 거야. 그래서 물 분자는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을 합니다. 왜요? 왜냐고 이 부분이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수소하고 결합. 여기 이 부분이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얘들은 공유 결합이니까 실선해야 세. 그런데 분자 사이의 결합은 항상 모든 힘이 점선으로 됐을까? 약할 거니까. 약할 거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물 분자는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HF. 그러면 플로린과 수소들. 얘들은 어떻게 했니? 얘 수소에다가 플로린 이렇게 생겼겠지. 하여튼 플로린 델타 마이너스, 수소 델타 플러스.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는 여기 수소, 플로린. 얘는 또다시 다른 플로린, 수소.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그러면 HF는 수소 결합 최대 2개야. 물은 수소 결합 최대 4개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힘 중에서 분자 간의 힘 중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게 분산력인데 이 분산력 이야기할 때 야, 분자량이 좀 크면 덩치 크면 무겁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분자량이 크면 인력이 좀 세져서 훈련도 좀 높아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은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냐면 18이야. 16의 2니까. 근데 HF는 플로린이 19거든. 그럼 얘가 분자량이 20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끓는 데는 더 높아. 그 이유는 야는 수소가 4개나 해. 옆에 내 물이면 잡아당기고 있는 친구가 4명이나 돼. 하나도 못 나가는 거야. 이러나 근데 얘들은 2개 밖에 없으니까 A만 2개만 끊으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인력이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너희들한테 힘은 3가지가 있는데 누가 제일 세요? 이게 진짜 세요. 수소결합 정말 세고 쌍극자 힘 약하고 분산력 누구한테 있는 건데? 모두한테 있는 건데 좀 약한 편이다. 그러면 분산력이 큰 경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돼. 분자량이 큰 경우에는 분산력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가 있어. 얘가 표 면적이 넓어지면 왜? 표면에서 인력이 작용할 거니까. 물론 책에서 보면 뭐 평극 이런 얘기를 해. 평극 이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옆에 나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비유를 하자면
대전체가 가까우면 내가 대전체 가까이 있는 쪽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뛸 수도 있지. 그런 느낌. 원래 무극성 분자인데 약간 치우쳐질 수 있다. 그러면 순간, 뭐 유발쌍극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표면적이 넓어지면 인력이 세질 거다. 표면에 잡아당길 거다.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노멀 헥세인이라고 있어. C 5개, H 12개. 네오 헥세인 C 5개, H 12개짜리. 뭐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노멀하다. 평범한 거.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5개짜리야. 그리고 모든 부분에 H가 붙으면 아래 위 하면 10개지. 양쪽에 붙으면 15개지. 네오하는 건 뭐냐면 오 새롭다. 이런 것도 있어? 해서 나중에 찾게 된 건데 탄소가 이렇게 붙어. 그러면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라도 동글동글하냐? 피자도처럼 펼쳤냐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얘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여기 쌤 수소 다 붙여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원래 과학자들 여기다 수소 다 안 써요. 탄소만 잘 써. 나 탄소 권리력만 달도 야 그렇게 있으면 나 수소 어디 붙는지 다 알아. 알 거니까 다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동글동글한 거 이게 표면적이 작아. 얘가 표면적이 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커져서 얘가 끓는 점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내용에서 나오는 거고. 기본 내용에서 이제 3가지 분자 사이의 힘들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끓는 점이 얘기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자 뒤에 책에 한번 봐봐. 책에 보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거야. 책에 보면 왜? 얘들 수소화합물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소화합물인데 2주기 거고 3주기 거고 4주기 거고 5주기 건데 14, 15, 16, 17쪽이다. 14, 15, 16, 17쪽 거다 이렇게 나와. 그럼 14족은 끓는 점이 세로축이 끓는 점이거든. 굉장히 낮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중심 원자의 주기가 커지면 커진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값이 CH4가 되지 않을까? 14족 탄소 맞겠지 그지? 그러면 15족이 되면 NH3 2주기의 거 NH3거나 16족 H2O 17족 HF 이렇게 될 거잖아. 얘들이 14족은 이런 무극성 분자거든.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밖에 없어. 쌍쌍힘도 없고 수소결합도 없어. 그러니까 끓는 점이 상당히 낮지. 근데 15, 16, 17쪽들은 요 녀석 삼각뿔, 구분형, 비대칭 직선. 이러다 보니까 모두 다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니까 분산력 and 쌍쌍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인력이 크니까 끓는 점이 좀 얘들보다 높아. 근데 얘들이 반란인 거야.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야, 이주기가. 야, 가벼운데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지. 가벼운데 수소결합이 있더라. 요 3개만 수소결합이 있다 보니까 극성 분자인데 수소결합 가진 것들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수소결합 했는 김에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자, CH3OH 요 녀석 이름이 메탄올이거든. 알코올신의 집안에 이렇게 붙은 거 올 이렇게 붙는 거야. 근데 얘가 왜 메탄올이면 C 하나짜리가 메탄, C 2개짜리가 에탄, C 3개짜리가 프로파. 미안, 영어로 쓰는 게 익숙한데 프로파, C4 뷰타, C5 펜타 이런 식으로 되고 아까 펜테인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얘를 원칙적으로 C가 딱 붙으면 C에다가 양사방에 수소 다 붙이는 게 기본 스타일이야.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산소가 하나 세치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산소가 하나 세치게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건 에탄올. C 하나짜리에다 되면 이건 메탄올. 이런 식이란 거지. 잘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메탄올 같은 경우는 뒤에 마지막에 실력업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붙으면 수소결합은 누가 하느냐? 탄소랑 붙은 수소는 수소결합 못해. 아까 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FON하고 결합한 수소 그랬지. 얘만. 그러면 FON, O하고 결합한 이 수소만 수소결합에 관여할 수 있어. 이러겠나? 이 수소 세 개는 수소결합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그렇게 되고 다른 분자에 메탄올이 있었어도 이거 여기에 있는 산소랑 약하게 점선처럼 수소 약하게 점선처럼 해도 다른 분자 간의 힘 쌍쌍임이나 분산력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지. 그래서 에탄올, 메탄올 끓는 좀 높은 편이다. 근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하나가 있어. 아까 쌤이 여기 쭉 적었는데 여기다가 CnHEm 플러스 E 이게 어떤 의미냐면 C가 몇 개가 됐건 H는 아래 위 두 개가 붙고 양옆에 붙으면 이게 메테인, 에테인 이렇게 되거든. 펜테인까지. 얘들은 모두 다 무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이게 뭐냐면 C하고 H만 됐지. 석유야. 석유에 있는 거. 무거운 애도 있고 가벼운 애도 있고 저기 다 그냥 친해. 그러나 CH로 되는 거 우리가 뭐라 해?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해. 탄화수소. 얘가 생긴 모습 중요하지 않아. 생긴 모습 패턴이 있긴 한데 그 다 무극성이야. 끼리끼리 놀거든. 이랬나? 요게 책에 딱 플러스란에 적혀 있긴 하다. 됐지? 고래 썼고 그 다음에 쌤이 자, 요 부분 나올 때 내일은 증기압력이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딱 해. 요거 수소화합물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조금 있어서 잠깐 넘어갈게. 그래서 하여튼 요 패턴 중요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내일한테 증기압력이거든. 증기압력. 증기압력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 내가 통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 뭐 이게 동그랗게 됐건 별 상관이 없어서 이게 진공 상태야. 진공 상태. 진공 상태에다가 뭐 궁금하면 이렇게 수은 넣어 놓을 수도 있지. 수은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딱 보는데 어쨌든 여기에 갑자기 내가 액체를 딱 넣었거든. 액체 딱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화학할 때 평형이라고 그랬잖아. 액체 딱 넣으면 가만히 있겠나? 아니 액체 기체로 될걸? 그래서 아마 우리 그때 평형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액체 넣어 놓으면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 일어나겠지. 일어났을 때 가역 반응이 일어날 때 평형 상태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증발하는 속도는 액체 넣어놓으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정반응. 정반응의 속도는 일정했었고 그리고 이 위에 기체 분자가 생기면 이 기체가 다시 들어오려는 역반응이 생겨난다. 역반응의 반응 속도는 이렇게 될 거고 어느 순간인가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맞지?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액체 넣어놓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그럼 기체가 좀 차지하고 있겠지. 이쪽 거 수온 넣어서 높이로 해서 이 기체의 압력을 재는 거야. 이 기체의 압력을. 그게 증기압력이야. 증기압력. 그런데 이렇게 증기압력은 영향을 받는 게 일단 온도, 종류, 양 중에서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 누구 영향을 받대? 온도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 잘 될 거니까. 또 종류. 온도와 종류의 영향을 받고 그 양이 좀 적었더라도 좀 많았더라도 압력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압력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증기압력은 어쨌든 간에 얘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머릿속에 딱 입력. 두 가지다.
양 필요 없다.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증기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에 인력은 어떨 것 같아요? 몰라, 나 나간다. 나가버려야지. 기체 많겠지. 기체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이 증기 압력이니까. 그치? 그럼 증기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인력은 약하다는 얘기지.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제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거든. 나는 이럴 때 정말 헷갈리는데 이건 내가 머릿속에 꽉 넣었어. 인력이 끓는 점이다. 너 뭐라고 했냐? P냐? B냐? 뒤집힌가 이거? 생긴 모습이 P이 뒤집혔잖아. 증기압력 끓는 점 반대. 생긴 모습이 뒤집으면 P고 P잖아. 증기압력 높다. 끓는 점 낮다. 됐지? 문제 풀 때 딱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증기압력 종류에 따라 관련이 있다 그랬지. 종류, 온도,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쌤이 옛날부터 봤던 게 이 그래프 4개인 것 같아. 옛날부터 내 학생 때부터 학생 쭉 가르칠 때도 계속 봤는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 할 때 순간 그 저번 첫 번째 강의 찍어놓을 좀 헷갈렸는 게 있었는데 CH 되는 거 아까 쌤 C1 메타, C2 에타 이렇게 있지. C2H5O, C2H5 화학 반응이 3개 나와. 그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O가 낀 걸 에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 몇 개다? 2개다. C2 되는 걸 에틸, 다이, 에틸, 에터 이렇게 이야기해. 너한테 이름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 패턴이 있다는 거야. 패턴이 있다는 거야. 모노, 다이, 트라이 들어봤지? 1, 2, 3. 화학에서는 모노, 다이, 트라이야. 1, 2, 3. 화학, 탄화수소에 대해서는 2개짜리가 에터. 에틸, 에탄올, 에테인 이런 거 할 때. 다이, 에틸, 에터인데 내가 실수했다는 게 CH3로 이야기했어. 다이, 메틸, 에터인데. 순간 뭐가 좀 헷갈렸어. 봐.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에 그리고 얘들 있었는데 여기에 C2H5OH 얘가 H2O CH3COOH 화면에 어디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네 내가. 자 여기 에탄올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요거 이름이 새콤새콤하게 맛있게 먹을 때만 요리할 때 쓰는데 많이 봤는데 화학할 때도 뭐 그래 아세트산 당연하지. 중이 불러온대. 중이 아들 다 아는데 아세트산이야. 그래서 다이 에틸 에터 에탄올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로축의 온도 세로축의 증기 압력. 아까 온도 영향 받거나 종류 영향 받는다 그랬지. 증기 압력은 그러니까 종류의 영향 받을 과학은 무조건 하나만 달라야 돼. 그러니까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종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증기 압력이 상당히 크고 이쪽 애가 증기 압력이 상당히 작지. 그치? 맞지? 그럼 누가 인력이 큰 거야? 증기 압력 작은 애가. 인력이 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가면 네 봐. 야 다이에틸 에터 있고 에탄올 C2H5OH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H2O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CH3COOH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어떻게 하냐고? 한번 생각해봐. CH3야. COOH 그 아미노산 이런 거 할 때 대충 구조 봤어. 대칭이겠어? 비대칭이겠어? 비대칭이야. 식생긴 것 자체가. 그치? 얘도 그럼 극성이야. 근데 얘들이 인력이 크다는 얘기지. 인력이 크다는 얘기야. 얘가 에탄올이라든지 물이 있었을 때 아까 얘가 물이 조금 특이하다고 그랬어. 수소 결합 4개나 할 수 있어. 그런 애가 잘 없는데.
얘가 수소결합 4개 나니까 극성이 엄청 커. 그래서 분자량 46이고 분자량 18. 잽도 안 되게 가벼운 녀석이 끓는 데는 더 높은 거야. 끓는 데는 높은데 어떻게 알아요? 아, 난 이거 보고 알지. 아까 쌤이 싹 지워버렸는데 끓는 점은 어떻게 찾느냐? 증기 압력과 대기압. 그게 1기압이면 기준 압력이 되는 거고 외부에서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 온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기압이란 말이야. 이게 1기압이면 1기압하고 증기 압력하고 같아질 때 내려오면 얘 물 끓는 점 되는 거야. 100도씨 되는 거야. 100도씨. 이렇게 됐었다는 거지. 아세트산은 얘가 좀 높아. 불나면 어디 전화해? 불나면 119. 저거 117점 얼마? 한 118도 정도 돼. 그러니까 대충 숫자를 기억을 하라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 얘가 아세트산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요 녀석.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빠졌는데 CH3, CO, OH. 혹시 너희는 그런 생각 안 들어? 얘가 아세트산이야. 여기 아세트산이야. 그치? 수소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소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마치 이렇게 분자량이 2배, 120이 된 것처럼 같이 움직여 다녀. 분자량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이걸 이합체라고 하거든. 평상시에도 붙어 있어. 평상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수소결합 여기 하면서 무겁지. 그런 점 높다. 됐나? 그럼 이 그래프 딱 나오면 아마 얘 그대로 나올 거야. 문제 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증기압력 비교할 때는 이렇게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종류별로 보더라. 그치? 그리고 대기압하고 쫙 연결하면 바깥쪽의 기압과 이 점이 중요하다. 끓는 점이 지금 끓고 있다. 압력은 이렇게 되면 증기압력하고 외부 압력하고 똑같아. 외부 압력이나 액체 압력이나 똑같아. 말 됐나? 이게 중요한 상황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더 파생돼서 들어갈 거야. 더 파생돼서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증기압력, 온도, 종류, 중요하고 압력 상관없다. 온도 높아지니까 이게 증기압력이거든. 온도 올라갈 때 증기압력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지? 그치? 그리고 증기압력 크다, 인력 작다. 증기압력 작다, 인력 크다. 끓는 점 높다. 딱 맞지? 여기 끓는 점, 여기 이거 끓는 점인데. 말 됐지? yes. 그럼 선생님 삼중점은 뭡니까? 삼중점은 물질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고체, 액체, 기체 3가지인 거야.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평형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평형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구상의 과학자를 찾은 유일한 한 가지 예외가 얘입니다. 물입니다. 물인데 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파헤치고 들어가면 깊은 심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까지 생각할 수 없고 일단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압력. 좀 전에 우리 증기 압력 이런 얘기했지. 요게 증기 압력 곡선입니다. 그럼 증기 압력 곡선이 뭐죠? 액체와 기체가 상평형에 있었을 때 그때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거다. 요 아까 온도, 압력 있었잖아. 그치? 그 그래프의 일부다. 그치? 그 그래프의 일부고 좀 전에 유일하게 이게 물의 삼중점을 나타낸 그래프라면 다른 모든 물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의 차이점 보이나? 요 두 번째, 요 줄이 좀 다르지. 맞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고체 물질, 액체 물질, 기체 물질.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대기압 1기압일 때 어떤 물체의 온도를 높였더니 액체가 되고 온도를 더 높였더니 기체가 되더라.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온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온도, 이게 녹는 점, 어는 점이고 액체, 기체가 같이 있다, 끓는 점이다. 이렇게 됐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얼음은 봤을 때 이게 0도씨고 이게 100도씨고 일기압일 때. 그러면 여기 이 점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개가 공존. 그러면 고체, 액체, 그거 고체에서 액체 된 걸 우리가 융해라 할 거거든. 액체, 기체 공존하는 걸 증기압력. 여기는 증기압력 곡선, 융해 곡선.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곡선.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럼 지금 여기는 왜 달라요? 그래, 왜 다른지 얘기를 할게. 왜 다르냐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 희한한데 요 녀석 때문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 물 분자 얼음이 되면 이게 그냥 물이야. H2O 적기 귀찮아서 육각형이야. 가지런히 배열하면. 원래는 얼음 고체란 말이야. 고체는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다 된 얘가 예외야. 어디에?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 빈 공간이 생겨. 수소 결합을 4개씩 다 하면서 쫙 되면 중간에 육각형으로 빈 공간이 딱 생기면서 갑자기 물에서 얼음 되면 빵 부풀어. 페트병 얼려봤잖아. 이제 빵빵하게 되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진 거지. 한번 볼까?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 쫙 볼 건데 일정한 압력에서 이렇게 온도 낮추면 얼음 됐지? 자, 혹시 너 스케이트 타봤나? 스케이트 탈 때 보면 생각보다 스케이트 날이 되게 내 거는 뭐 스피드까지 하니까 피겨니까 30cm 자 정도 두께 정도 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 정도 됐는데 그 위에 내 몸무게 다 싣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왜 녹냐면 이렇게 있는데 누가 꽉 눌러버리지. 꽉 눌러버리면 이게 육각형이 빠닥 깨지면서 물로 돼버려. 무슨 얘기야? 육각형 빈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와르르 무너져서 빈 공간이 없어지면서 부피를 주는 거야. 그게 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고체였는데 압력을 높여주니까 물이 돼버린 거야. 액체가. 다른 물질들은 액체인데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돼요. 액체. 그리고 지구 내부에 내해 고체인 거거든. 압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어쨌든 이 곡선 보면 유일하게 물만 저렇게 돼 있다. 딴 것들은 액체에서 압력을 가해서 입자가 가까워지면 고체가 되는 거다. 그건 항상 이 곡선이 고체고 액체고 기체인 그 상황이다. 그래서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0도, 1기압 상황에서는 여기 영하 78도인 거야.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1기압에서 영하 78도니까 영하 78도보다 낮았다가 놔두면 바로 기체로 승화한다는 거지. 나 베라 아이스크림 사갖고 딱 놔두면 어떡해? 액체 안 되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지. 그 이유가 이건 거야. 나 온도 높이니까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되더라. 이런 상황들. 됐어? 자, 그러면 삼중점이 있었는데, 자, 얘를 책에 잠깐만 선생님이 일단 앞에 고체, 액체, 기체 뭐 압력 얘기는 안 하고 46쪽에 첫 번째 줄 1번 증기압력 돼 있지? 증기압. 이 증기압력은 동적 평형 체크하고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괄로 2번이 별표다. 괄로 2번 증기압력 밑줄 액체의 종류 온도. 됐습니까?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 분자간 힘이 작은 밑줄 그 줄 끝에 증기압력이 크다. 됐나? 그리고 액체 온도가 높을수록 밑줄
아까 그래프 같은 기억나? 오른쪽으로 우상향처럼 되었지. 그치? 오른쪽으로 봤을 때 우상향 되듯이 온도가 높으면 증기압력이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쌤이 필기했을 때 거 어떻게 증기압력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종류나 온도의 영향을 받고 양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 그리고 이 증기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끓는 점이 낮다라고 했다. 뒤집힌 거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자 사이의 인력이 작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를 밑에 가봐. 밑에 봤을 때 끓음, 동그라미, 끓음, 증기압력이 커지다가 외부 압력하고 같아졌어. 그래서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표면 말고 안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거다. 됐습니까? 그때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기준 끓는 점 밑줄. 기준 끓는 점이 뭐라고? 1기압 1대 끓는 점. 1기압 1대 끓는 점. 됐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괄로 2번에 끓는 점 있나? 별표대. 끓는 점이 뭐라고? 증기압력, 외부압력, 같을 때 온도. 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쌤 얘기 들어봐봐. 저기 중에서 쌤님이 증기압력 곡선, 물의 증기압력 곡선을 잠깐만 갖고 올게. 그럼 이렇게 되면 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쌤 그래프 너무 대충 그렸는데 1기압이야. 1기압이고 증기압력 곡선,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만났을 때가 끓는 점이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가 기준 끓는 점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도씨. 그치? 근데 압력 솥은 압력이 커, 작아? 크겠지. 그러면 외부 압력.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압력 밥솥 안에 얘들. 그치? 압력 높지? 그때 끓는 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압력이 높아졌지. 그때 내려오면 끓는 점이 높아진 거야. 나 산유에서는 빨리 끓지. 이렇게 낮아지면 끓는 점 낮아진다. 말 되겠나? 그게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은